예,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책 아까 잠깐 얘기했고요. 그다음 그 속에 아웃라인 잠깐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블링크라는 책이 있는데요. 블링크의 부제가 첫 2초의 힘이라는 책인데, 첫 2초에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러 왔다, 아니 물건을 사러 왔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 했을 때 첫인상 얘기하잖아요. 첫 2초 동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이 쪽에 보면 역설적인 게 사례가 나와요. 어떤 꼬마가 자동차, 외제차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냥 사당동에 외제차 판매점에 5살 먹는 꼬마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서 자동차 값을 물어봐요. 이 벤츠 이건 얼마예요? 뭐가 뭡니까? 야 그거 1억 5천이야. 이건 얼마야? 이거 8천만 원. 저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야. 저건 얼마예요? 7천만 원이야. 여러분, 5살이나 6살 먹는 꼬마아이가 들어와서 굉장히 비싼 외제차에 대해서 가격을 물으면은, 여러분이 외제차 셀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꼬마가 묻는 걸 대꾸를 하고 있겠어요? 아니면은 딱 들어오면은 자동차를 오랫동안 판매한 판매자 입장에서, 제가 꼬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를 살 고객이 사지 않을 고객이에요. 자,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벤츠를 보겠다고 와요. 그럼 여러분 손님 상대해야 안 해요? 반듯하게 와가지고 쫙 이게 보니까 뭐 이게 명품명가 있고 금방 차를 살 것 같은 사람이 와요. 설명해줘, 안 해줘요? 달랑 쫓아가서 설명을 하겠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자는 살 것 같지 않아? 찢어진 바지야. 구두도 낡아가지고. 그냥 차는 억대가 넘는데 억은 그냥 100만 원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계속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첫 2초 동안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꼬마가 왔을 때 얘기하면은 여러분 설명해 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99.9% 그냥 야 집에 가라 뭐 이렇게 내보내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 꼬마한테 어떤 세일자면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꼬마가 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꼬마가 그 가족들을 잔뜩 모시고 왔어요. 실제로는 돈이 굉장히 많은 재벌집 손주였는데, 지나가다가 외제차 사업에 들려가지고 이리저리 물어보고 나서 지네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차를 몇 대나 팔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차를 팔았어요. 그래서 첫 2초의 힘이 약간 역설적인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오랜 경험을 노하우가 있다 보면 굉장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뭔가를 또 놓치는 거죠. 또 다른 큰 걸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서는 항상 이런 게 양면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책이 있어요. 더 블루오션 스트래테지라고 있는데, 김희찬 교수가 썼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대유행했던 책들이 있는데, 고객들 하면 항상 고객과 잠재적 고객만 따져요. 지금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 살 여력이 있는 사람, 살 생각이 있는 사람까지만 따져요. 지금 샀던 사람. 그러니까 고객과 잠재적 고객만 따지는데, 블루오션 전략에서는 뭘 보냐면요, 서커스가. 이 서커스에서는 결국 어디를 노리냐면요, 고객 아닌 비고객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서커스가 뭐예요? 그냥 천막 쳐놓고 뭐 지저분하고 뭐 광대가 왔다 갔다 손님 모으고 요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그걸 뭘로 바꾼 거죠? 최고의 고급스러운 뮤지컬로 바꾼 거죠. 그게 서커스를 가미한 거죠. 그럼 서커스가 뭘로 변신한 거죠? 동네 뒷마당에 하는 넓은 광장에서 그냥 텐트 쳐놓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변신한 거죠? 최고의 뮤지컬로 변신한 거죠.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죠? 서커스를 볼만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요? 최고의 사람들이 보는 최고의 혜택이 되는 거고, 최대의 엔터테이너로 변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블링크의 뒤집은 면으로 같이 살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정신이라는 부분에, 자본주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예요? 기업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기업은 뭐예요? 그 돈은 뭐냐? 자,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가 뭘까요?
자, 자본주의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누가 통제하는 거죠? 국가가 제조와 분배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죠? 자본은 결국엔 누가 시장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동으로 돌아가 시장이라는 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국가와 국민과 생산 주체, 기업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실제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기업이에요.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냐면 기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발달했다는 사람의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기업가들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기업가는 뭐냐? 기업가는 어떻게 탄생되느냐? 기업가가 탄생되느냐? 타고나느냐? 아니면 기업가는 만들어지느냐? 자, 기업가는 선천적으로 탄생을 하느냐? 타고나야 기업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업가는 후천적인 교육에서 가능하냐? 라는 논쟁이 지난 100년간의 논쟁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기업가는 타고날 것 같습니까? 기업가는 누군가 잘 교육시키면 기업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 답을 못 구했어요. 아직도 못 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그전에 또 답을 구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유럽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살인을 하는 사람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도끼로 여러 사람을 찍어가지고 뭐 10몇 명을 죽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살인마로 남아 있는데, 유럽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뭘 연구를 하던 시절,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라면요, 골상학이 한참 유행해요. 골상학. 범죄가 왜 생길까? 자, 범죄인은 타고날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질까요? 희대의 살인마나 희대의 범죄인은 얘가 피가 블러드가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에듀케이션이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인바이먼트,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걸까요? 이 범죄인이 된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형사정책적으로 범죄 사회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골상학이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두상을 연구해봤더니 사람이긴 한데 약간 우라무탄을 닮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심지어는 세포가 약간 다른 애 많이 막 이런 논쟁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잘생긴 누구죠? 톰 크루즈라는 굉장히 키는 크지도 않는데 굉장히 구조가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보이는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나오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논의한 게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은 미리 가다 놓자 라고 했던 게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골상을 보고 제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면 미리 분류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실험은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나온 건 뭐예요? 톰 크루즈가 아직 안 죽였는데 얘는 범죄로 예상하고 미리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소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여러 영화들이었는데, 자, 창업과 관련해서도 사업가에 관련해서, 자, 사업가는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공진화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자, 답은 안 나오는데요. 선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후천적인 부분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공진화 중에서도 해당되는 게 뭐예요? 공진화의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물리적 기술이 그 기술을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를 따를 만한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를 받칠 수 있는 회사 제도라든지 정권 시장이라든지 투자 제도라든지 여러 시스템이 그거가 꽃을 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가는 타고나는지 탄생하는지 타고나는지 아니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후천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자 할게요. 이게 환경이 뭐냐면 생태계예요.
생태계는 크게 몇 가지 보면은 우리와 관련된 개혁 특수 논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창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 창업 이후에 기업이 만들어졌을 때는 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생태계예요. 그래서 창업 생태계와 기업 생태계예요. 기업이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는 부분 관련된 연구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여러 생태계 연구, 또 제도 개선. 그래서 물리적 기술은 개별 기업들이 만들고, 근데 국가는 뭐 하는 거예요? 물리적 기술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면은 그 물리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국가는 R&D 자금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R&D, 국가가 할 수 있는 R&D 자금을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적 기술이 발전되게, 기업들이 발전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금융시장 전체가 침체하면서 기업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국가가 대규모 자금을 몇 조, 지금 야당에서는 100조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하자. 이게 다 뭐예요? 자금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뭐 하자는 거예요? 사회적 시스템을 받쳐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창업도 마찬가지죠. 창업도 어떻게 하면은 더 선순환적으로 생태계가 조성될까? 그래서 기업과 관련돼서 경영학 특수 논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무슨 기업가? 기업가는 누구고? 기업가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교육에서 가능한가? 하나의 기업으로 왔을 때 기업이 성과를 많이 내려면 어떻게 될 건가? 자, 이 다음 시간에는 기업이 도대체 성과를 내려면 퍼포먼스를 많이 내면 아니면 프로핏을 많이 내려면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아이리스 모델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